안녕하세요. 전차시입니다. 네, 오늘은 추세선, 즉 트렌드에 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 톡방에서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나요? 문의를 주신 내용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일단 추세선이란 주가가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세라고 하고 차트에서는 일정한 직선 또는 곡선을 나타내는 선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면은 두 개 이상의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때 유효한 추세가 만들어지고요. 사실 주식에 있어서 이 추세선만 잘 그려도 단타가 가능하고 중기적으로 뭐 100%, 500%그 이상의 상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리기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 영문을 기준으로 유용한 팁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차트 툴바가 있잖아요. 네, 차트 툴바가 있고 차트 툴 편집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차트 설정이 아니라 분석 도구에 이 추세선 복사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적용. 네, 그럼 옆에 이렇게 복사 기능이 있는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즐겨찾기 해 놓고 보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 기능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추세라는 게 우상향하는 주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든 주식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표행 채널이라는 걸 많이 작도를 해요. 표행 채널이 무엇이냐면은 고가와 고가, 저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였을 때 채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행 채널을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이런 고가, 네, 보이시나요? 네, 이 고가와 이 고가, 그리고 이게 저항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 트렌드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네, 수치도 지우고,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는 저항 트렌드다 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차트 툴바에 추세선 복사 기능 활용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똑같은 모양의 선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하단 구간에 보이시면 여기 저점, 이 저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점 세 번 정도를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상승 트렌드의 하단 부근, 그리고 상승 트렌드의 상단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경제방송에 출연해가지고 5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했냐면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구간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셀트리온이란 주식은 1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라. 이 중간 가격에서는 사봐야 물리기만 하고 영양가가 없다.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추세가 반전이 가능하고 이후에 크게 그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1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벌써 155%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적인 영향을, 이런 우상향하는 주식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결국엔 기다렸다가 추세가 반전될 만한 자리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기만 하고 떨어지기만 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살 필요는 없고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추세선 상단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네,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가 요즘에 핫하잖아요. 레고캠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트렌드가 정직해요.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바이오 주식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트렌드 하단 부분은 약간 이런 구간을 이제 트렌드 하단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구간을 트렌드 하단이라 볼 수가 있고, 트렌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트렌드 상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주가라는 게 이 안에서 놀잖아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네,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결국에 이런 저점을 찍으니까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단 부분에서는 매수보다는
만약에 밑에서 샀다고 하면은 청산 구간으로 설정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는 그 이후에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에 매수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서 매매가 가능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오 이론이라는 거를 이런 주봉에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에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 이제 8월달 9월달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이제 HLB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바이오 종목인데,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을, 이런 주봉보다는 월봉을 주목을 해보시면 돼요. 네, 왜 주목을 하냐면은, 자,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해 보면 이런 선이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네,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저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추세선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런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3만원 이하로 됐을 때는 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가서 거의 한 3번, 4번 정도를 계속해서 3만원 이하에선 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후에 몇 프로 상승했냐면은 약 9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900%의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약 900%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아쉽게도 이 상단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일단 1차 목표 주가를 제가 이제 뭐 15만원, 그 다음에 2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네, 20만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만 잘 그려도 제가 뭐 MSG를 좀 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추세선만 잘 그려도 주가의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수익률 또한 극대화가 가능하다 라고 제가 이제 증명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한번 볼게요. 60분봉.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은 이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선, 그리고 저가와 저가를 연결하는 선, 이거는 지지선이 되겠죠. 자, 지지선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네, 보시면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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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 지지, 지지. 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결국 저항 구간에 갔을 때는 매수를 안 받는 게 1차적이겠죠. 그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매수를 받는 게 정석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앞에 차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선 매수를 못 받아요. 왜냐면은 뭐 패턴 관점에선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지켜봤다가 주가가 여기서 지선을 체크했네,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이후에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37,500원짜리 37,500원짜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직전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의 하단, 트렌드 하단 부분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매수를 받게 되냐면은 이 저점 있죠. 36,700원 36,7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탈을 좀 살짝 한다고 하더라도 36,5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잡고, 그 다음에 나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 트렌드 상단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단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정도가 상승했죠? 이 구간에서 약, 네, 보시면은 9% 정도가 상승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내려왔을 때를 매수를 받거나, 아니면 상당히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받는 게 맞겠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이 하단은 유효한 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또 매수를 동참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 베팅하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뭐 이게 뭐 1시간 만에 끝내는 단타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한 8, 9%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도 굉장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 주가가 결국에는 이런 상승 채널, 이런 하락 채널이죠. 이거는 하락 채널을 이렇게 저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하단 부분,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요. 패턴에서도 이제 진입을 했었고, 이후에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청산 구간으로 설정하시고, 오히려 이 구간이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 상승폭만큼 이제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 돌파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또 반등을 주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락 트렌드에서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교육을 도와드렸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이제 추세선과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